안녕하세요, 토니오 셰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차돌박이입니다. 이유는 아주 빨리 익기 때문이죠. 오늘은 차돌박이와 씹는 재미가 있는 고사리로 고사리 차돌볶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차돌박이와 꼬돌꼬돌 씹히는 고사리의 맛있는 만남. 우리 가족 입맛 돋우는 별미 요리, 고사리 차돌볶음입니다.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양념장 만드는 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요, 간장 국간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멸치액젓, 꿀까지 다 넣어주십니다. 만약에 꿀이 없으신 분들은 올리고당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좀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건강하다 그러신 분들은 설탕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는데요. 설탕보다는 이 다당류인 꿀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단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당류를 섭취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겠죠? 자, 이렇게 양념장을 살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깜빡하고 안 넣을 뻔한 게 있네요.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고사리, 오늘의 메인 재료죠. 고사리, 여기에 숙주까지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고사리와 숙주를 양념장에 버무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죠. 이렇게 양념장에 살짝 버무려 두시면 이 양념장의 맛이 너무 강해서 음식의 식재료의 맛을 해치는 게 아니고요. 양념장이 은은하게 식재료들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의 볶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념장을 골고루 숙주와 고사리에 버무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빨리 익어서 정말 좋아하는 고기, 차돌입니다. 차돌 같은 경우에는 접시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접시에 이렇게 차돌을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고기를 좋은 거로 잘 사왔지? 참, 근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요. 그런 다음에 소금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돌도 버무려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지 않게 듬성듬성 썰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이컨, 이 베이컨은 돼지고기잖아요. 이 베이컨의 향이 이 소고기의 부족한 부분을 10분 더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슬라이스의 두께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크거나 너무 얇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듬성 마늘을 썰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마늘까지 썰어주시고요. 고추는 제가 이렇게 터프하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죠. 고추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되게 만약에 그 버섯 같은 종류들이 있으면 버섯도 같이 썰어 넣고 요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쌀국수 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동면 같은 것들을 넣고 또 요리를 해 드시면 조금 더 별미, 이색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팬 달궈 주시고요. 여기에 베이컨, 여기에 오늘은 대파 뿌리가 추가가 돼서 대파의 향까지 요리 전체에 골고루 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요리하실 때 너무 급하게 막 볶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이 15년차 이상 경력의 주부님들 보시면 이제 프라이팬에 식재료 올려놓자마자 계속 볶아요. 달달. 절대 달달 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요. 기름 좀 부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세기는 강한 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센 불로. 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지 않습니다. 타기 직전에 몇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베이컨에서 기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시면 돼요.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양파가 투명한 색으로 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마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늘 향까지 프라이팬 한가득 나겠죠?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고요. 후추. 오늘의 요리는 특히나 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급하지 않게. 향을 빼주시는 거예요, 향을. 야,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대파 노릇하게 익은 거 보세요. 자, 어딨어? 네, 보이시나요? 야, 이게 노릇하게 구워져야 향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법만으로도 요리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여기에 양념장에 버무려 놓은 고사리와 숙주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한쪽 면에다가 마찬가지예요. 계속 볶지 마세요. 좀 두세요, 편하게. 그리고 여기에 차돌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넣은 재료들은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사리와 숙주를 넣자마자 바로 차돌을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아삭한 질감의 고사리와 숙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차돌 역시 적당하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숙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겪으면 숙주의 비린 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볶아주시거나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시면 오히려 숙주 요리가 맛있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만 볶아서 거의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돌의 붉은기가 없어질 때쯤 그때 통깨까지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썰어놓은 고추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싹 볶아주실 분들은요 그냥 이대로만 완성하셔도 좋고요. 좀 부드러운 맛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그릇 있죠. 여기다가 물을 살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념장을 살짝 헹궈서 팬에 넣어주십니다. 이러면 그때 이 향이 확 올라와요. 물을 넣고 나서. 이 물을 넣으면 이거 싱거워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싱거워지면? 소금 간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맛을 보시고 간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자, 완성이에요. 그냥 담으면 됩니다. 네. 이제 완성된 요리를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접시는 이렇게 약간 엄폭한 것으로 담아주세요. 저는 오늘 물을 부었기 때문에 약간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엄폭한 접시를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파는 살짝 부어줄게요. 국물도 버리지 마시고 살짝 부어주시면 조금 더 촉촉한 맛의 볶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죠. 고사리 차돌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차돌박이와 고사리의 완벽한 조화. 달콤 짭조름한 양념에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고사리 차돌볶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해요. 여기에 고사리랑 숙주랑 차돌 그리고 베이컨을 함께 떠봤습니다. 고사리가 향이 너무 좋고요. 이 향이 차돌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삭한 숙주의 맛까지 어우러져서 뺄 게 없는 요리인 것 같아요. 이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완벽한 고사리 차돌볶음.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한번 드셔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